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노란톡 국민톡에 능동적으로 지금 빨리빨리 올려주셔야 되죠. 윤정두 숫자 뭐예요? 444. 윤정두만 검색하시면 채팅방 가짜방이 100개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정두 검색하시고 숫자 444를 넣으셔야 되고요. 오늘 채팅방에서 하루 종일 행복했다. 와, 오늘 대화 내용 가지고 상한가까지 수익 났다. 오늘 고바이셀 가지고 상한가까지 수익 내셨다. 또 오늘 삼성중공업 가지고 큰 수익 내셨다 하시는 분들 채팅방에 윤정두 444를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금 어떤가요? 미국장 금요일 날 어떻습니까? 금요일 기준에서의 미국장 흐름은 여러분들이 주말 내내 걱정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대 때문에 조정을 받거나 하는 흐름이 아니었어요. 일요일 날 야간에도 평상시와 똑같이 야간 8시부터 일요일에는 무려 4시간의 교육을 단행해드렸죠. 4시간 교육 동안에 어떻게 해드렸어요? 3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이 정도 수치가 됩니다. 25,000포인트 정도. 이 포인트, 25,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25,000포인트까지의 기준에서 코로나19의 조정, 그리고 나서 되돌림의 흐름,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도 위축되시고 걱정하시고 했던 이유는 변동성이 큰 의약품주들, 또 코로나19 관련된 변동성 종목들, 그런 종목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이죠. 고점 대비해서 50%, 60%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눌리더라도 공포감이 앞서고 조금만 눌리더라도 시장 대세 하락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차트 보시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라 그랬죠. 이러한 흐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요 기준점이 얼마나 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100%가 넘어요. 지금 나스닥의 기준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에 영향을 주고 또 S&P 500 지수에 영향을 주고 102% 이상의 106% 이상의 상승 랠리, 그리고 나서 주춤하던 흐름이 다시 3월 이후에 폭등 랠리. 이 흐름들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연출을 해서요? 실질적으로는 디커플링 상태로 굳어버렸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못 움직이는 듯 하면서 유럽 금요일 날 강세로 잘 마감을 해줬고요. 2007년도에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올라온 거 얼마예요? 75% 이상.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얼마? 3,500포인트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일본장은 휴장이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 기술주 위주의 대만 장세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기준에 코스피 지수 1.92%의 상승인데 51포인트 정도 상승했어요. 이 중에 34.2% 2포인트가 전기전자 업종에서 전부 끌고 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를 넘겼죠. 400조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 어느 정도 될까요? 1,750조 정도 됩니다. 1,752조.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3%. 23%의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4%대 랠리. 그렇게 되면 지수 끌어올린 게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끌어올린 게 24포인트 정도 돼요.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얼마예요? 전일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4.2% 곱하기 오늘 움직인 거 3.68 곱하기 금요일 날 종가 얼마예요? 3,553포인트. 그럼 얼마? 오늘 51포인트 정도 시장 올라왔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게 34포인트란 말이에요. 나머지 17포인트만
다른 업종군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17포인트도 어디요? 10% 비중 갖고 있는 화학. 전 거래일 대비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화학의 기준, 운수장비 쪽에 자동차와 오늘 조선 어땠어요? 난리가 났죠. 운수창고 쪽은 해운,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들 계좌 속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주말 내내 질문 나오는 게 코로나19가 잠식되고 나면은 어떤 업종에서 움직일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백신 관련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이면은 화이자든 모더나든 백신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잡혀주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 기대 요인이 더 크죠. 결론적으로 요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 2017년도에 26%, 2016년 이후의 기준으로 따지면 30%. 요 기점이 뭐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 2015년 12월 이후. 결론적으로 30% 올라올 때 이 견인 역할은 누가요? 글로벌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106%,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116%, 삼성전자 130%, 하이닉스 193%. 폭등 랠리. 그러고 나서 똑같이 디커플링 상태에서 요 고점을 지금 현재 넘기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전기전자 업종. 이번에 넘기면서 시장 지수 견인한 거고요. 그 앞전의 흐름에서는 누가? 의약품과 그리고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누구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근데 그쪽의 흐름에서는 이러한 영업이익을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죠. 지금 보시면 18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기가 2007년 이후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2016년 이후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 180조의 영업이익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나쁘게 표현한다면 화폐 가치가 훼손되면서 어찌됐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급격히 실적이 개선된다. 이 180조의 실적은 누가 내줍니까? 삼성전자가 46조, 하이닉스가 8조. 그럼 어떻게 돼요? 54조네요. 30%를 두 종목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이 흐름 매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이 흐름의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3배, 5배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의 랠리가 지난 차화정 랠리 때 흐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2003년 이후에 조선주들의 랠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서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랠리. 기존에 먼저 뚫고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어느 거예요? 이거죠. 이쪽인데 대신에 2016년 대비해서는 움직임 폭이 없었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놓고 보실 때 서비스 업종의 흐름이 전기전자 업종에 못 미칩니다. 2016년 이후에. 어찌됐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다. 시장 수익률을 좀 넘길 수 있는 수준. 마찬가지로 의약품 쪽에 이 흐름은 누가 끌어올린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오늘 20시 이후에 야간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쪽을 다 제외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 제외하고 난다면 볼 수 있는 것이 화학. 오늘 같은 날 시가총액 1위, 2위, 4위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3위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50조를 똑같이 넘기고 있어요. 52조 8천억. 이런 LG화학을 뒷받침하는 나머지 화학업종에서의 강세. 그리고 자동차 업종. 오늘 뭐 조선주가 엄청난 강세를 떴습니다만 시가총액 비중 기준으로는 자동차 업종을 놓고 보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는 게 어제도 야간 교육을 해드렸죠. 그냥 여러분들은 주말 내내 놓고 보실 때 어떤 거 보신 거예요? 주말 내내 보실 때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와 근데 지금 예전 같으면 백신 관련주들 코로나19 관련주들 툭 건들면 상한가 빵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양쪽 다 보여드렸죠.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을 들여다보고 주도주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야간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고 이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근데 이 자료들을 노란톡 국민톡에 올려드리는데 이게
요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도서라든가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야간 교육을 통해서도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어요? 어제 야간에도 만도 기아차 주력주로서의 교육을 해드렸고요. 추세 교육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야간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고바이오 랩 같은 종목. 오늘 상한가 들어가죠. 고바이오 랩 같은 종목, 또 장중에 대한해운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죠. 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지금 뭐 300명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노란톡에는요. 총 8개 방이 있습니다. 8개 방 중에 7개 방이 전부 1,400명을 넘겨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10,000명 이상 참여했다는 거죠. 오늘도 오픈해드린 방이 이제 150명도 안 남았습니다. 130명 정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미리 들어와 계신 10,000명의 분들도 빠르게 올려주셔야 돼요. 고고고 한번 가죠. 고고고. 왜? 오늘 고바이오랩 장중에 상한가 들어왔잖아요. 이틀 연속 상한가. 신규 상장 종목에서의 흐름. 자, 고고고 들어갑니다. 고고고 빨리 넣어주시는 분들 선착순 300분께는 특급 비법 자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까지 오늘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고바이오랩처럼 이틀 연속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종목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고고고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당장 또 세 종목의 상한가, 장중 상한가라도 잡으셔야 되겠죠. 오늘 대한해운 상한가, 그죠? 고바이오 셀인가요? 제목도 이름도 저도 헷갈려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시장의 변동성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이름, 신규 상장주들의 이름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자산이 들어가는 종목이니까요.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 고점에서 매직 계산기 통해서 잘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전부 잡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해운도 말씀드렸죠. 오늘 개장 초부터 대한해운의 흐름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뭐 처음부터 수반이 됐죠. 거래량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뭐라고 그랬어요? 46조라고 그랬죠. 올해 3분기 매출이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치의 매출. 매출만 사상 최대치인 거죠. 실질적으로 내년에 46조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띠고 사상 최대치 고점 기존에 얼마였어요? 62,800원이었죠. 62,800원을 넘기면서 시장지수 2,607포인트를 넘겨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장지수를 아직 못 넘긴 상태에서 삼성전자 67,000원대 중반, 68,000원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렇다면 시장은 당연히 지수가 더 올려져야 되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의 갈 자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놓쳐버렸는데 사도 되나요? 하이닉스 놓쳐버렸는데 사도 되나요? 말씀하시는데 시장의 지수가 추가적인 강세를 띠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시장을 끌고 갈 지수 자체를 끌고 갈 업종은 제한적이다. LG화학이 당연히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겠죠. 현대차도 7년 만에 고점 19만 1,500원을 뚫고 올라가겠죠. 다만 그들의 실적 부분, 그들의 실적 개선폭, 그들의 수급 범위까지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 부분 46조, 하이닉스의 8조, 그렇게 해서 54조의 영업이익, 내년 예상치 180조의 영업이익의 30%를 두 종목이 올린다.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업황이 어떠냐, 실적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죠. 거기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수급입니다. 그리고 심리입니다. 심리라는 건 어제 야간에 그렇게 교육해드린 것처럼 일요일 야간 20시부터 3시간, 4시간 교육해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잖아요. 어제 교육만 들으셨어도 어제 다들 화이자 관련주가 뭐예요? 모더나 수혜주가 뭐예요? 헬릭 스미스가 추가적인 강세를 띨까요?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슈에 집중되는 모습들. 그게 심리라는 거죠. 뉴스라는 거예요.
어제도 교육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공시 내용 다 보여드리면서 공정 공시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 뉴스다. 지금도 나오죠. 야간에 고바이오랩 말씀드리면서 이 고바이오랩의 경우는 어떻게 들여다보자? 예전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처럼 어떻게 들여다보자? 신규 상장주로 들여다보자. 자, 채팅방에 한번 갑시다. 지금 피플 박셀 맨날 했는데 지금 피플 박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채팅방에 쫙 올리겠죠. 피플 박셀 그 종목군들로 10월부터 11월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다고 막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올려야 돼요? 피박 올려야죠. 예전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다 좋은데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강세 부분으로 흐름이 나타난다면 심리가 약화될 때, 뉴스가 약화될 때, 또 수급이 제한적일 때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조정폭이 피플바이오 얼마요? 17,150원에서부터 그게 언제요? 10월 17일 그때부터 해서 88,000원 올라왔던 종목이 반토막 났었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피플 박셀 어떻게? 피박이라고 올리셔야죠. 잘못하면 코 잘린다. 피박 한번 가겠습니다. 피박 쫙. 이렇게 피박 아 이거 잘못 들어가면 피박 당하는구나. 큰일 났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지 오늘 같은 날도 모더나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 백신 관련주, 다른 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진단 키트 관련주 이런 쪽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조선주, 해운주 당연히 주도주에서의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삼성전자의 흐름 SK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9만 원대 중반 후반하고 있을 때 10만 6천 원 사상 최대치 그걸 넘긴다고만 생각해도 10%의 수익 시가총액 70조가 넘는 종목에서 엄청나죠. 그러한 수익을 생각하고 있어야죠. 피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죠. 고스톱 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결론적으로 그러한 심리 부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장 수급 부분. 시장 수급 어때요? 삼성전자 지금 뼈저리게 느끼시죠? 동학개미? 말도 안 되는. 동학개미 무슨 동학개미가 어디서 실체가 어디 있어요? 동학개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2%의 지분을 개인들이 받아서 그 동학개미가 승리했다?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우리 바보 아니죠?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6%예요. 56%.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응? 56% 갖고 있는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동학개미 2% 오래 산 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예요? 결론적으로는 메이저들이 승리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는요. 외국인이 팔아서 사지 말라면서요. 인텔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부분이 악재인 것처럼 표현을 했죠. 결국 10월 말에 또다시 8만 원 무너지고 11월 첫 거래에 8만 원 무너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수급은 어때요? 49%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 그 49%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 대주주 지분, 기관 지분 빼고 나면 동학개미의 승리 누가 이익을 얻었어? 외국인 49% 갖고 있는 쪽이 얻었겠죠. 그것이 바로 수급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어이구 오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했네.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 100만 주뿐이 안 돼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100만 주입니다. 그 100만 주 해봐야 0.15%예요. 그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누적된 유입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수급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 기술적 분석 이제 다 끝난 거죠. 요거 방송 때마다 매번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끝나야만 그 다음 범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변동성 매매에 대한 부분 일요일 날 야간에 보통 4시간, 5시간 교육해드리면서 1,000억 원에 대한 의미를 잡아드리잖아요.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의 기준과 시간별의 거래량의 기준 이거 우리나라에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거래량 채널 돌리지 말으시는 말이에요. 채널 돌리시면 어떻게 돼요? 전 거래일의 거래량 대비해서 20배가 터지면 거래량 터진다. 그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갖고 나와서 아이고 내가 여러분들 멘토입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정형화된 내용의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33년 동안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께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TV 전 채널 다 나가서 시청률이 다 돌파해놓고
그러고 나서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도서 12권 내놓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 2005년도죠. 유일하게 초청 강연에 들어가고 그 자료들을 전부 나눠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료가 9시간짜리 교육 내용 중에 3시간짜리 부분이에요. 거래량 부분에서만. 이것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도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 대한해운 같은 종목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편입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육자료 내용을 야간에 또다시 다 올려드리죠. 어제도 야간에 다 올려드리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간에 올려드려, 교육해드려, 그 교육을 바탕으로 나오는 종목군 잡아드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한해운 1억 3천만 주예요. 우리가 기준 거래량 9천만 주 잡아드렸어요. 왜? 앞전 거래량이 1억 3천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량 곱하기 7천만 주의 기준을 잡자.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 나왔던 변동성의 흐름이 나온다. 결국은 오늘 9천만 주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장중에 10시쯤에 2천만 주, 3천만 주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거기서 고점을 더 넘긴다면 이렇게 된다면 추세 강화와 함께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거래대금이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래대금 순위가 7위입니다. 7위. 시가총액은 1조가 안 돼요. 1조가 안 되는 종목이 4,4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캔들의 크기가 커지죠. 변동성이 커지죠. 장중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종목. 그럼 개장 초에 오전장에 편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10%의 수준. 최대폭 15%의 수준.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그럼 20% 수준까지도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다만 그런 매매를 공격적으로 단행하시기보다는 미리 개장 전부터 9시 34분부터 개장 초부터 9시 34분부터 HMM 대한해운 안타깝게 HMM은 눌리고 못 움직였어요. 오히려 HMM의 시가총액이 더 크죠. 3억 2,600만 주짜리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5조에 육박하는. 결론적으로 가벼움을 갖고 가는 대한해운. 그 밑에 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때 이 시점보다 더 강력한 시세. 그거를 동영상으로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매직 계산기.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면서 이때는 시간이 언제? 9시 46분이죠. 이때 대한해운이 얼마예요? 14.72%? 다 오른 거 주느냐? 여기서부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죠. 지금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대한해운 다 자기가 추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샀니? 그러면은 신문 뉴스 보고 읽어주잖아요.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실 수 있고 증권사 보고서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확인했다고 치면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적절하게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느냐.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 3,235원.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했는데 14.72%. 최고 고점은 얼마였어요? 고가가 3,350원.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 눌림목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돌려야 된다 그랬죠. 거래가 터져지면서.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나는 조정이 나와서 1.5% 조정 나와서 절반 차익 실현해서 조정이 조금 더 나와서 전량 차익 실현해서 근데 눌리다가 3,200원 막 깨지고 돌리다가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왔어. 그럼 그 거래량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5MA, 20MA. 5MA, 20MA 뭐예요? 일봉으로 따지면 5일 그리고 20MA, 20일. 그러니까 캔들 5개의 평균치.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넘겨주면 혹은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넘겨주면 그렇게 해서 기준 잡아드린 게 120만 주 정도 터져줘야 된다. 어떻게? 1분봉 기준에서. 그것이 터져지고 돌려지는 흐름. 그러니까 개장 초에 이미 잡으실 수 있었어야 되고요. 눌림목 나온 이후에 돌려질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잡고 나서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상한가 대비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점 매번 교육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이 좋은 자락, 이 좋은 위치에서 지금 캔들 잘라드리고 차트 잘라드린 게 그 시점이잖아요. 14%, 3,200원대의 수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고 아실 수 있는 내용 그런 걸 가지고 부풀려서 얘기한다면 코로나19 관련주들, 백신주들 지금에 와서 추가적인 급등, 급반등, 변동성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물론 오늘 같은 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예전과 다르죠. 투권 들면 상한가 가던 시점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제대로 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먼저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2시 39분에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립니다.
2시 29분 뭐 이런 시점에서 어떤 걸 올려드려요? 매직 계산기에서 넣어드리잖아요. 고점이 3,450원이고 3,475원일 때 주요한 구간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한다. 결국은 상한가. 결국은 매수 잔량 쌓였지만은 결론적으로 매수 잔량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고 미끄러졌습니다. 내일 또다시 1억 3천만 주 곱하기 80% 얼마요? 1억 주 정도가 터져준다면 내일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그 이전부터 해운주들 HMF뿐만 아니라 대한해운, 페노션 전부 다 들여다봤죠. 자, 내일 대한해운처럼 이렇게 큰 종목, 시가총액 1조는 못 넘겼지만 1조 수준에 달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7위에 올라오는 이런 종목에서 환급성 충분한 이런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대대대 한번 가죠. 대대대대. 대대대대 눌러주시고 노란 또 국민톡에 윤정두를 검색하시는데 윤정두 검색하시면 사칭방이 100개 이상 나와요. 10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정두 넣으시고 숫자 444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능동적인 대대대대 막 넣어주시는 이렇게 능동적인 방에서 같이 대한해운 같은 종목으로 상한가 잡고 수익 내셔야죠. 선착순 120명도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